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테크노사우루스의 티라노입니다. 자, 오늘은요 며칠 전에 정발된 모토로라 엣지 30을 갖다가 한번 구매해봤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전 이 제품이요 나름 이제 778G 플러스가 들어가 있고 144Hz의 디스플레이에 aptX 어댑티브 이런 이제 굵직한 스펙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요, 아무리 모토로라 제품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팔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거의 안 팔렸나봐. 쿠팡에서 이거 첫날 판매를 시작을 했을 때 46만 9천 원에 팔면서 첫날만 싸게 팔고 그 다음부터는 60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지름을 유도를 했었는데, 지금도 47만 원, 그러니까 첫날에 비해서 1,000원 오른 거죠. 이게 물론 삼성의 AOES 이런 제품들을 아직까지 이제 정발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 제품 절대 안 쳐다볼 제품이긴 한데, 어쩌다 보니까 지금은 이 40~50만 원대에 살 제품들이 마땅치가 않잖아요. 요 A53 요런 애들 같은 경우에도 업데이트 몇 번을 하고 나니까 좀 많이 느려졌다 요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고요. 때문에 요런 제품들의 대안으로 요 제품이 괜찮을 수가 있을 건지 요거를요 오늘은 살짝만 여러분들께 맛보기로 보여드릴게요. 일단 패키지는요 처음에 이제 좀 이상한 박스에 담겨져서 왔길래 제가 시킨 제품이 맞는가 한번 까보긴 했었는데요. 요 본품하고 힐링 쉴드 요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자, 보시면은 박스는 굉장히 무난하죠. 모토로라 마크 들어가 있고 엣지 30, 뒤쪽도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제 한글 설명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자, 요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열어보면은 이거 뭐냐? 아니면 케이스를 씌워놨어? 아무튼 본체랑 케이스가 이렇게 동봉이 되어 있고요. 전면 보니까 액정 보호 필름이 안 붙어 있어요. 여기에는요 설명서랑 심 트레이핑, 아래쪽에는 34W 충전기랑 USB A to C 타입 케이블 하나. 이건 뭐냐? 아니 무선 이어폰을 준다고? 솔직히 얘기해서 뭐 같은 돈 주고 안 주는 것보다는 낫긴 하죠 당연히. 하지만 제 생각엔 그냥 차라리 빼고 이 돈만큼 한 1,000원 정도 빼주는 게 어떨까? 조금 개인적으로 봤을 때 쓸데없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잠깐만요 여러분들, 아 그렇네, 다른 애들이 이제 거의 200g대가 많고 가벼워봐야지 한 요 정도 되는데요. 야, 이거는 진짜 엄청 가벼운 편이고요 여러분들. 무게가 요거가 이제 아이폰 SE2인데요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SE2 화면 사이즈가 4.7인치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얘가 지금 6.5인치니까요 SE 바디랑 생각보다 사이즈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무게가 동일하게 찍힙니다. 그리고요, 나만 느끼는 건가? 잠깐만요. 아 그렇네, 두께도 다른 애들에 비해서 굉장히 얇네요. 제가 지금 여러 기기들을 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뭐 지금 비교할 만한 상태가 마땅히 없죠. 비교적 얇은 애랑 비교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거의 1mm 이상 더 얇은 바디. 최근엔 사실 여러분들 요런 이제 스마트폰들이 사이즈가 커지고 더 두꺼워지고 더 무거워지는 거, 요런 게 이제 좀 당연시 돼가고 있잖아요. 때문에 우리도 상당히 좀 그거에 대해서 둔감하게 받아들이게 되고요. 근데 이거는 진짜 좀 고무적이라고 느껴집니다. 개인적으로 좀 저는 가벼운 바디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저는 굉장히 좀 마음에 들어요. 자, 그런데 무게가 가벼운 건 참 좋은데 요 무게를 좀 절감을 하려고 그래서 그런가요? 하우징이 지금 전체적으로 전부 다 플라스틱인 걸로 보이거든요. 게다가 지금 스펙을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전면에도 고릴라 글래스 3, 후면에는 요거 이제 최근에 레노버 기기에서 많이 보이던 재질인데 오묘한 느낌의 플라스틱, 사이드 하우징도 전부 다 플라스틱, 플러스 디스플레이 엣지 쪽도 딱 하우징에 맞춰서 일자로 끊어놓은 게 아니라요 별도의 하우징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시죠? 굉장히 좀 싼 티가 많이 나는 느낌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뭐랄까 좀 안에 성능이나 이런 거는 어떨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외관만 딱 봤을 때는 그 얼마 전에 한 20만 원대에서도 풀렸었던 홍미노트 11이잖아요. 그런 애들이랑 유사한 수준의 마감 퀄리티인 것 같다. 오히려 걔보다도 조금 딸리는 것 같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세팅을 하는 동안 스펙을 갖다 잠깐 말씀드리면요, AP는 지난번에 나싱폰 1에 들어가 있었던 스냅드래곤 778G 플러스, 램은 8GB 들어가 있고요. 와이파이 규격은 6E, 블루투스 버전은 5.2 지원하고요. 스토리지는 128GB, 듀얼 심은 지원하는데 SD카드 지원은 안 하고요. 전면 디스플레이 하단에 광학식 지문 인식 센서, 포트는 C40인데 2.0 규격이고요. 스피커는 하단에 요 구멍, 그리고 상단에는 지금 구멍이 없죠. 대신 요 수화부 쪽으로 해서요, 가로 모드 기준으로 봤을 때 스테레오 스피커 지원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OS는요, 그 모토로라가 중국 내수용에서 쓸 때 쓰는 MIUI, 그러니까 MIUI 있잖아요. 그게 아닌 거의 레퍼런스에 가까운 안드로이드 12가 탑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요거 제가 이제 녹화 멈춰놓고 조금 이제 만져봤는데요, 이거는 그냥 UI 자체를 갖다가 아예 안 만진 것 같아. 지금 보시면요, 요렇게 이제 레디포 요런 기능이나 3핑거 스크린샷이잖아요. 요런 게 이제 레퍼런스에서 추가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레디포는 뭐 보시다시피 외부 디스플레이의 출력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뭐 여기 있다라고 쳐도요, 여러분들 보세요, 스크린샷은 솔직히 디스플레이는 아니지 않나? 이렇듯 카테
카테고리 설정이 굉장히 좀 이상하고요. 플러스 요거는요 여러분들 보통 요 메뉴에서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세부 메뉴에서만 원래 만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밖에 보시면요 모토 앱에 들어가게 되면은 뭐 제스처를 바꾼다든지 아니면은 뭐 손전등 키는 기능을 갖다 여기서 켠다든지 레디포도 여기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게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맞아요. 그냥 이제 레퍼런스 OS에다가 자기들이 커스터마이징한 기능들을 갖다가 통제하는 기본 앱들을 이렇게 깔아놓고 요거를 이제 연결을 해주는 거를 설정에 이제 몇 줄 추가한 거. 그거 이외에는 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레퍼런스에다가 778G 플러스다. 그러면 지난번에 이 나싱폰 1에서도 한번 봤었잖아요. 레알 스크롤링이나 어떤 동작 같은 것들이 정말 1도 끊김없이 완전 부들부들하게 돌아가고요. 지금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면에서도 살짝 이런 게 좀 느껴지죠? 다만 딱 하나 좀 불편한 점을 말씀을 드리자면요. 제가 예전에 이제 이 픽셀 쓸 때도 조금 느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 좀 뭐랄까 이 메뉴들이나 아이콘들의 친숙함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자면 아이콘이나 글자는 그냥 딱 보자마자 이게 뭔지 바로 감이 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런 기능은 당연히 이런 카테고리에 있겠지 하고 메뉴에 들어가면 딱딱 나와야 되고, 근데 얘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니 야간 조명이 대체 뭐야? 그리고 요 이제 3버튼에서 제스처로 바꾸는 거 있잖아요. 도대체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더라고. 근데 보니까 지금 이 시스템에 들어가 있어. 진짜다?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런 부분은 조금 이제 사람의 취향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저 아닌 다른 사람은 이거 보고 괜찮은데? 오히려 더 깔끔한데?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게 구리다. 이런 식으로 단정 짓고 객관화시킬 수는 없어요. 게다가 이런 나싱폰 1처럼요. 뭐 새로운 OS를 만들었다. 완벽하게 뭐 통합화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안 해놓고 설레발 친 거는 아니기 때문에요. 그냥 어설프게 커스터마이징을 하느니 오류가 오히려 안 생기게끔 깔끔하게 레퍼런스로 둔 거. 이거는 오히려 좀 칭찬할 만한 부분이다. 저는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긴 해요. 그런데 이게 제 취향은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삼성 제품을 갖다가 계속 써왔던 사람들, 아이폰들을 계속 써왔던 사람들에게는 좀 이상할 수 있다라는 거지. 여러분들 대충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요. 당장 이제 볼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살펴본 것 같죠? 나머지는 이제 조금 테스트가 필요한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이 제품 제가 좀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보고요. 조금 정리를 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뿅! 자, 여러분들 돌아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할 얘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디스플레이. 일단요, 요거는 이제 소감부터 좀 말씀드리자면 솔직히 이거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디스플레이가 좋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했었는데요. 이거 생각보다는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스펙은 6.5인치 2400x 1080 해상도에 20대 9비율 144Hz의 아몰레드 패널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색역 커버리지 좋고 색온도 좋고 밝기도 HDR 환경에서만 최대 밝기에 락이 풀리긴 하지만 나쁜 편은 아니고요. 특히나 와 여러분들 색 정확도는 진짜 미쳤어요. 최대가 2를 넘지 않고 평균이 1 미만입니다. 여러분들 플러스 주사율도 60Hz 144Hz 뿐만 아니라 가변도 선택이 이런 식으로 가능하고요. 색상 모드에서 이렇게 sRGB 모드인 내추럴로 변경해서 쓸 수도 있고 심지어 화이트 밸런스까지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거요 가격 생각을 하면 솔직히 깔만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딱 하나 이건 도대체 왜 이렇게 해놨는지는 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얘는 AOD가 안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제가 못 찾는 건 줄 알고 진짜 제가 세밀하게 뒤졌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게 맞대요. 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배터리 용량이라든지 배터리 타임 때문에 이걸 갖다 의도적으로 막아놨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요새 사실 OLED 패널 쓰면서 AOD 안 되는 안드로이드 폰은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 아무튼 개인적으로 이건 좀 아쉬운 느낌이 들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은 통신인데요. 얘는 사실 여러분들 정발이 된 제품이거든. 따라서 원래는 통신을 갖다가 얘기할 부분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런 A53을 갖다가 자급제로 샀다. 그러면 OMD 등록하고 씁니까? 그냥 유심 꼽으면 돼야 되는 거잖아. 당연히 돼야 되는 거잖아. 저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산 모든 기기가 자급제 기기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까지 이제 국내 정발된 자급제를 사면서 OMD 등록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얘는 그게 아닙니다. 마치 그 이제 해외 제품 구매한 것 마냥 6플러스는 바로 볼테가 터지는데 KT는 OMD
OMD 등록 없이는 아예 전화 자체가 안 되고요. SKT는 전화는 되는데 VoLTE가 안 터져서 KT랑 SKT는 반드시 OMD 등록을 하셔야지만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해요. 그리고요, 요거 이제 저번 주에 이제 제가 라이브에서 잠깐 보여드리면서 얘는 셔텀이 이상하게 안 난다. 그리고 통화 녹음 관련해서도 안내 멘트가 안 난다. 이런 식으로 바로 그 라이브 영상에서 확인을 시켜드렸었는데 당시에 제가 SKT 유심이 거기에 끼워진 상태였거든요. 근데 어떤 시청자분께서 요거 동일하게 가지고 계시는데 그분은 셔텀이 난다. 그런 얘기 하셨었잖아요. 그분께 잘못된 게 아니었어. 제게 오류가 있었던 게 맞았어요. 느낌적인 느낌으로는 OMD 등록이 안 된 몇몇 유심에서 좀 발생되는 오류인 것 같긴 한데 이게 아무튼 정상적인 상황에서는요. 유심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카메라 셔텀이 자동으로 켜지고요. 통화 녹음도 가능하긴 한데 수동으로만 되고요. 그리고 수동으로 버튼을 눌렀을 때 안내 메시지가 나가는 것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전혀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다음은 스피커인데 결론부터 요거는 말씀을 드리면요. 소리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다만 수화부랑 하단 쪽 스피커가 밸런스가 얘 역시 나싱 못지않게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고요. I've been getting out of bed these past few days. Think it's fair to be proud about it. I've been getting out of bed these past few days. Think it's fair to be proud about it. I've been getting out of bed these past few days. Think it's fair to be proud about it. 그리고 추가적으로 요거는 이제 제가 단점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굉장히 좀 고민이 되긴 하는데 이 스피커 소리가 좀 탕탕 튀면서 울릴 때마다 뒤쪽에 이 플라스틱 판이 뭐랄까 약간 좀 징하면서 울리는 느낌이 손에 전해지거든요. 그런데 이 느낌이 좀 굉장히 더러워요. 아, 그리고요, 요거 이제 많은 분들이 aptX 어댑티브 고 블루투스 코덱을 지원하는 몇 안 되는 기기다. 요게 실제로 어떤지 좀 검증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저한테 요청을 하셨었는데요.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TWS 중에서요, 어댑티브를 갖다가 지원하는 게 QCY T16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근데 이거 갖다가는 검증이 안 되잖아요.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냥 코덱은 정상적으로 지원한다라는 거,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카메라인데요. 스펙은 이렇게, 영상은 칩에서 막혀있는 한계 그대로 제한이 걸려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동영상 촬영한 거에서는요, 같이 비교하고 있는 A53이 슈퍼 스테디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녹화된 영상인 점을 감안을 했을 때는 OIS랑 EIS 보정이 정상적으로 잘 들어가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시죠? 플러스 그리고 사진 품질, 여러분들 제가 그동안에 이런 이제 모토로라 기계라든지 중국 기기들을 갖다가 리뷰를 하는 걸 많이 보셨으면 제가 이런 애들한테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지 아시죠? 때문에 얘는 진짜 많이 놀랐어요. 약간 좀 색감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A53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살짝 연하다라는 느낌이 분명히 들긴 하지만 이거는 사실 냉정하게 보면은 얘가 연한 게 아니라 A53이 색감을 조금 과장되게 뽑는 게 팩트거든요. 게다가 이 부분은 취향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뭐 제가 여기서 좋다 나쁘다 갈라서 표현하기도 조금 어렵고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광각은 어떤 쪽이 확실히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품질이 거의 비슷하죠. 근데 이게 초광각으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완전히 A53 정도는 압도하는 수준의 품질. 여러분들 보이시죠? 색감의 호불호를 떠나서 노이즈랑 선해도가 어떤지? 야, 이거는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특히 중국산 스마트폰은 곧 카메라가 고자다, 요렇게 생각했던 저에게는요, 요거는 좀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어요. 물론 아직까지 좀 야간 사진을 보시면 조금 뭐 탄식이 좀 나오긴 하지만요, 동급 삼성 기기랑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나은 품질을 보여주기도 한다는 거, 요거는 개인적으로 좀 굉장히 고무적이었어요. 자, 이제 다음은 성능인데요. 요건 여러분들 제가 이제 그동안에 778G 그리고 778G 플러스 이거는 뭐 굉장히 좀 많이 다뤄드렸었던 AP라서 더 이상 이제 설명할 거리가 없어요. 간단하게 제가 측정했었던 벤치마크들 점수를 갖다가 쭉 보시고요.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전혀 특이한 부분이 보이지가 않죠. 그냥 얘 역시 다른 778G 그리고 778G 플러스 기기들과 오차 범위 내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데 요게 이제 778G와 관련된 애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발열이 굉장히 높은 애가 없었잖아. 그리고 얘도요, 앞면을 봤을 때는 지금
지금 보시는 것처럼 표면 온도가 그렇게 높게 찍히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딱 뒤집게 되면요, 어라, 이게 좀 생각보다 온도가 굉장히 높게 찍힙니다. 이건 사실 근데 저도 정확히 이유는 모르겠어요. 이 삼성의 A53 같은 애들, 이렇게 이제 플라스틱으로 뒷면이 돼 있는 애들은요, 전면 온도보다 후면 온도가 더 높게 나오긴 해요. 하지만 기존에 제가 봐왔었던 778G 그리고 778G 플러스에 비해서 얘가 지금 압도적으로 좀 온도가 높잖아. 이게 좀 얇아서 그런 건가? 확실히 좀 글라스 소재를 갖다가 이용한 애들에 비해서는요, 게임할 때 이런 식으로 잡고 있잖아. 조금 좀 불편한 느낌 분명히 들었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보실 건요, 배터리 테스트인데요. 뭐 늘 하는 테스트이죠. 밝기가 약 330니트 정도로 측정이 되었었던 95% 유튜브 1080p 영상을 갖다가 지속 플레이 시 플레이 타임은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약 8시간 58분. 와, 이거 생각보다 여러분들 엄청나게 짧죠? 동급 CPU에 해당되는 778G가 들어간 A5ES 그리고 완전히 동일한 778G 플러스가 들어간 Nothing Phone 1, 비슷한 가격대에 살 수 있어서 지금까지 계속 비교군이 되었었던 A53에 비해서도 거의 뭐 3분의 2 정도밖에는 안 되는 수준. 모르겠어요. 요거는 사실 이제 제가 한 5일 정도밖에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거를 실제로 데일리로 사용을 하실 때 어떻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는 조금 조심스러워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SE3, SE2 요런 애들도 실사용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걔들이랑 거의 체감 시간이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SE2, 뭐 SE3, 아이폰 12 미니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랑 거의 비슷한 느낌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좀 녹는다 수준은 아니겠지만 확실히 좀 불편한 느낌은 드는 수준이라고 해야 되나? 아, 그리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충전 시간은요, 33W 패스트 차징을 이용을 했을 때는 0%에서 100% 완충까지 정확히 1시간 11분. 물론 이제 중국 기기들 뭐 요즘에 200W 이런 게 나오고 있는 판에 얘가 엄청 빠르다 이런 수준은 분명히 아니긴 했지만요, 그래도 뭐 삼성 기기나 애플 기기 대비해서 느린 편은 절대 아니었어요. 그냥저냥 뭐 크게 불편함이 없는 정도,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딱 알맞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요 기기와 관련돼서는 이제 전부 다 설명을 드렸죠. 그럼 바로 이제 결론 드립니다. 국내 정발에 충실한 구성품, 훌륭한 디스플레이, 가벼운 무게, 중급기에 들어가기엔 여전히 뛰어난 778G의 성능, 플러스 기대치를 많이 상회했던 카메라의 품질, 특히 초광각 카메라의 품질. 물론 60만 원이라고 한다면 LA 장난해? 이러면서 내던질 폰이긴 하지만요, 44만 원대다 그러면은 충분히 어떤 뭐 괜찮다라고 느낄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 가성비가 좋다라고 느끼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 얘는 그런 제품이었어요. 다만 내구성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듯한 느낌의 디스플레이와 하우징의 소재, 싼마이 느낌이 아주 그득한 마감 처리, 한국인으로서 적응하기 어려운 OS, SD카드는 미지원하면서 128GB 단일 모델로만 팔고 스피커 볼륨 밸런스가 안 맞는 등 분명 한계가 명확하게 보였었던 하드웨어 세팅 능력, 게다가 정발인데도 OMD 등록을 해야 되는 먹같은 불편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최근에 봤던 기기들 중에서요, 영상 플레이를 10시간을 못 채우는 애들은 거의 없었거든. 근데 10시간도 아니에요, 채 9시간도 못 채우는 굉장한 조류라는 점, 이런 점들을 전체적으로 좀 고려를 해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좀 무난한 어떤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그런 제품을 찾는 소비자에게는 야, 이거는 괜찮긴 한데 괜찮지가 않다, 사고 싶은데 사고 싶지가 않다, 이런 굉장한 아쉬움을 주는 제품이었어요. 때문에 이 제품이 본인에게 맞는 분들 제가 딱 정해드립니다. 본인은 마감 자체를 갖다가 별로 안 보시고요, 가벼운 폰을 찾는 성능충인데 싼 거를 원한다, 그런 분들은 이 제품 사셔도 돼요. 만족하실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아니다, 하나라도 뭔가 걸린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냥 재미로만 보시고요, 갤럭시 사세요. 여러분이 뭐 갤럭시가 뭐 어떻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욕을 해도요, 결국에는 그런 분들에게 갤럭시가 답입니다. 제가 봤을 땐 말이에요. 오케이?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티라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것도 짧게가 안 된 것 같은데? 나는 짧게가 안 돼, 이게. 미치겠네.